네, 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법 이야기의 김동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변호사 시험에 대한 현실적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요즘에 벌써 이제 로스쿨 입시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도 지금 많은 문의가 오고 있거든요.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어, 여러 가지 이제 뭐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은 좀 되게 어렵겠지만 뭐 대략적인 뭐 방향에 대한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꿈이 더 크실 수는 있는데요. 1차적으로 해내야 되는 게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이죠. 로스쿨에 들어온다고 다 법조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실질적으로 중도 탈락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로스쿨에 어렵게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변호사 시험률 합격률은 이제 50%인데 대략적이죠. 대략적으로 뭐 51%, 52%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대략적인 합격률은 50%인데 통계적으로 좀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 시험을 통과한 분들끼리 이제 모아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그것보다는 좀 더 어렵다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이제 학교에서 그 법조인이 되기 위한 뭐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제 변호사 시험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개인이 선택하는 수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음, 학교에 따라서는 뭐 그 과정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없는 경우도 뭐 존재한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학원이나 뭐 기타 사설 학원들의 뭐 강의를 대부분 뭐 병행해서 듣는 게 사실 현실이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좀 그 학교에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학교 수업에 충실해서 그냥 뭐 그것만 오로지 학교 수업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걸로는 이제 좀 변호사 시험에 쉽게 합격하기는 어렵고 계획적인 플랜 이제 3년 동안 내가 이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어떤 플랜이나 이런 거를 이제 입학하기 전에 공부하는 선행학습 단계부터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아, 몇 가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복습보다 예습을 해야 된다는 건데 원래는 이제 그 학교나 모든 학습이 그렇듯이 조금 능력 있는 교수님이나 강사들의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 로스쿨에서는 복습보다 예습이라고 하냐면 학교 수업 자체가 그 기초부터 하질 않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뭐 그 내용 자체가 아주 기초부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초부터 공부를 좀 하고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입학하시면 1학년 1학기 때부터 갑자기 그냥 민법 수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여러분이 뭐 법률 용어를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막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결정적으로는 뭐 4월 달 정도에 시험을 중간 시험을 보는데 네. 입학한 지 뭐 한 달 반도 안 지난 시점에서 사례형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선행 단계에서부터 뭐 다들 공부를 하라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예. 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또 뭐 공부가 좀 부족해서 성적이 뭐 곤두박질 치고 이러면 사실 멘탈이 무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사람 자기 스스로 이제 자신감에 충만해서 로스쿨에 입학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중간 시험 때 이제 망하면 멘탈이 그냥 바삭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또 이제 또 요즘 추세적으로도 그런 게 어, 요즘에는 이제 같은 동기라고 예, 생초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1년 정도 학교 생활을 하고 반수로 들어온 분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권 학교에서는 서울권 학교 중에서도 대형 로스쿨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할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그 각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다음 학기 준비를 꽤나 하고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만 이제 수업에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예습을 하되 학교에서 학기 중에는 이제 학교 수업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이 뭐 변호사 시험의 적합성이 너무 좋아서 막 이런 이유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어,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하는 거에서 수업이 차지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활용한 사람보다는 무조건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업 자체도 되도록이면 변호사 시험 과목을 커버링할 수 있는 과목을 수강하셔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이제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라든지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공부를 미리미리 이제 변호사 시험 대비해서가 아니라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대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모의 시험이 3학년이 된 해에 이제 6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이 변호사 시험을 연습할 수 있는 시험적인 연습이 될 수 있는 기회는 그때밖에 없어요, 또. 그러니까 최대한 뭐 학교 수업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공부를 하셔야지 변호사 시험 준비에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를 뭐 제가 그런 분들도 많이 봤는데 내신하고 뭐 변호사 시험을 분리해서 자기는 그냥 학교 시험은 포기했다. 그냥 변호사 시험 준비하려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치고 잘 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래도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을 최대한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기말 시험, 중간 시험 공부하는 겸사겸사해서 그 해당 진도별에 있는 뭐 기출 문제들을 뭐 외워서라도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또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객관식 문제에 좀 익숙해져 있거든요. 사실 수능도 그렇잖아요. 수능부터가 그렇고 이제 여러분이 입학하실 때 치른 니트도 그렇고 선택형 문제, 객관식 문제에 좀 익숙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라 그러면 객관식 문제를 그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쓸모없다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제 변호사가 돼서도 그렇고 저도 뭐 일을 해보면 그냥 글을 쓰는 일이거든요. 글을 쓰는 일인데 이게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글이 아니라 그 엄격하게 약속된 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소한 3년 내내 이걸 연습해도 사실은 시험을 보기에 충분하게 연습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례형이나 기록형 쪽에 맞춰서 핀트를 맞춰서 법률 문장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선택형 공부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남들보다는 아무래도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나 기록형에 맞춰서 특히 이제 사례형에 맞춰서 그러니까 기록형은 뭐 자연스럽게 사례형이 되면 따라오는 거니까 법률 문장을 쓸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뭐 그래서 이제 뭐 개념이나 뭐 법률 용어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암기가 되거나 숙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해하는 정도로만 안 되고 스스로 이제 말이나 글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암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죠. 하기가 싫으나 해야 되는 일이고 일정 정도의 레벨 향상이 있으려고 하면은 최소한 6개월 이상 노력이 있어야 그 레벨 향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선행학습에 의미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선행학습을 열심히 했어도 사례형 4월 달에 그 시험을 보면은 처음 공부한 친구들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원래 그래요, 원래.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조금 당겨지는 것만으로도 나중에는 엄청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어, 공부는 무조건 쓰는 연습, 쓰는 시험에 맞춰서, 그러니까 문장을 쓰는 시험에 맞춰서 사례 기록형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 과목적으로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민법 공부부터 하셔야 돼요. 민법 공부부터 하셔야 되는데 어, 변호사 시험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과목도 제일 많고
배점도 제일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선 그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뭐 다른 과목 뭐 심리학 그런 건 아닌데 어, 적어도 한 몇 년 동안은 공부를 하셔야 겨우겨우 이제 뭐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기 중에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 또 실무수업도 나가야 되고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기초부터 그래도 차분하게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입학하기 전에 겨울방학이 사실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행학습한 단계에서는 뭐 민법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를 뭐 요즘엔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요즘은 간단하게 그냥 대략적인 선행학습의 방향이나 입학 전에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저도 지금 신림동에 있는 모 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험이라는 게 운이 나빠서 떨어질 수는 있는데 운이 좋아서 합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실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변호사 시험 합격할 수 없고 그거는 곧 실력이 없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로스쿨에 입학했다 할지라도 법조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입시를 끝나서 입시가 지금까지는 제일 어려운 난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로스쿨에서 생활하고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게 그보다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뭐 좋은 합격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저를 찾아오시면 뭐 되게 꿈과 희망이 부풀어 계시긴 하는데 저는 거기다 대고 항상 말하죠. 웰컴 투 헬이라고 말하는데 네. 굳이 이제 조금 뭐 지금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도 그렇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대략적인 이제 그 안내를 드리고자 지금 찍고 있고요. 예. 자세한 거는 이제 저도 다시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좀 세밀하게는 하나하나씩 주말마다 해서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 말씀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